남편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아니, 잊을 수 없다. 그날 2시간 만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결혼 12년 차,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아이 하나 낳고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은행에서 일했고 준호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승진가도에 올랐다. 우리는 함께 모은 돈으로 아이 교육비를 준비하고 노후를 꿈꿨다. 그런데 그날 준호가 갑자기 울면서 고백했다. 내가 도박에 빠졌어. 모든 걸 잃었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준호는 술도 적당히 마시고 친구들도 건전한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온라인 카지노, 불법 스포츠 도박, 심지어 지인들 모아놓고 하는 포커판까지 손을 댔다고 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 승리감에 취해 더 크게 걸었다. 패배할 때마다 집어낸 딸 수 있어 라고 자신을 속였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계좌, 내 명의로 된 적금, 심지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까지 끌었었다. 2시간. 그가 모든 걸 털어놓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잔고는 0원. 아니, 마이너스였다.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 집은 경매 직전, 카드 빚은 수억.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배신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파괴했다. 그날 밤, 아이는 할머니 댁에 맡겨둔 상태였다. 준호는 무릎 꿇고 빌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갚을게. 다시 시작할게. 은하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갔다. 서랍에서 칼을 꺼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대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죽일까 생각했어. 얘네가 말했다. 준호는 울었다. 하지만 죽이는 건 너무 쉬운 복수였다. 나는 결단했다. 이 남자를, 이 배신자를 제대로 갚아주기로. 공평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하게.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였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전문, 재산 분할에 능한 사람. 준호는 아직도 미안해, 고칠게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증거를 모았다. 도박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심지어 그의 휴대폰에서 불법 사이트 접속 기록까지. 준호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철저할 줄. 회사 동료 수진이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이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지영아, 너무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분노했다. 나를 안아주며.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수진이도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걸? 준호의 도박은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실제로는 사채업자들과 연결된 과 함께했다. 그중 한 명, 민규라는 남자가 자주 언급됐다. 준호가 돈을 빌린 사람.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복수의 시작점으로.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준호는 충격받았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라고 했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를 생각했다면 도박 안 했어. 재판에서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준호의 도박 중독 증거, 재산 탕진 사실. 법원은 내 편이었다. 집은 내 명의로, 빚은 준호 목.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준호는 여전히 도박판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으니까. 준호가 집을 나간 후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아니, 자유라기보다는 해방감. 아이와 둘이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 아파트는 팔아 빚을 갚았다. 남은 건 아이 교육비 적금뿐. 준호는 연락을 끊었다. 가끔 아이 면회 오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 도박에 빠져서.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 은행에서 승진했다. 동료들은 나를 응원했다. 특히 수진이. 지영아, 너 강해. 새 출발이야. 그녀는 매일 전화했다. 위로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진이의 말투가 준호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조금 이상했다. 준호는 요즘 어때? 아직 도박해? 나는 웃으며 넘겼다. 친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도와줘. 사채업자들이 쫓아와. 죽을 것 같아 목소리가 절박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죽어도 싸다 싶었다. 하지만 말했다. 만나자. 강남역 카페. 준호는 초췌했다. 눈이 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민규라는 놈이 내가 빚진 돈 갚으라고 협박해. 민규. 그 이름. 나는 물었다. 얼마나? 3억 이자까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우리 재산이 그 정도였다. 준호가 다 날린. 왜 나한테 와? 내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너라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나는 계획을 세웠다. 준호를 이용해 민규를 끌어내리기로. 사채업자는 불법.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너무 약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다. 준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내 새 적금 깨어서.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하지만 그 돈은 추적 가능한 돈이었다. 준호가 민규에게 갚으면 불법 대출 증거가 된다. 수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준호가 또 도박빚 졌대. 도와주려고. 수진이는 놀랐다. 미쳤어. 왜 도와줘?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불안. 며칠 후 민규라는 남자를 만났다. 준호가 소개했다. 강북 지하 사무실. 민규는 40대 중반, 웃는 얼굴에 문신이 살짝 보였다. 준호 형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도와주신다니 감사하죠. 나는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자로 치고 원금은 천천히 갚아요. 민규는 웃었다. 좋아요. 그런데 부인, 준호 형님이 예전에 말했어요. 부인이 똑똑하시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준호의 옛 휴대폰을 뒤졌다. 이혼할 때 몰래 백업해둔 거, 거기에 수진이와의 메시지. 수진이가 준호의 도박을 알았다. 아니, 함께했다. 오빠, 오늘도 이겼어? 나도 조금 걸었는데. 수진아, 조심해. 지영이 알면. 수진이가 준호의 정부였다. 도박판에서 만난. 아니, 도박을 함께 즐긴. 내 친구가 내 남편과. 가슴이 다시 찢어졌다. 배신 위에 배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수정했다. 준호만이 아니라 수진이도. 그리고 민규까지.
수진이를 만났다. 평소처럼 카페. 수진아, 준호가 또 비쳤대. 내가 도와줬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 새끼 버리면 되지. 나는 웃었다. 그래도 아이 아빠잖아. 수진이는 안심한 듯 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계좌 이체 내역. 준호에게 보낸 돈 도박 사이트 공동 계정. 나는 민규에게 연락했다. 준호가 또 도박해요. 돈 더 필요할 거예요. 민규는 기뻐했다. 부인 덕분에 장사 잘 되네요. 준호는 다시 도박판에 빠졌다. 내가 준 돈으로. 나는 그걸 녹취했다. 몰카 설치, 위치 추적. 모든 걸.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지영아, 나 애 생겼어. 상대는? 새 남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준호의 아이일 가능성. 나는 폭발했다. 아니, 차갑게 계획했다. 수진이에게 말했다. 축하해. 준호한테 말할까? 수진이는 패닉. 미쳤어. 왜? 너희 둘이 바람핀 거 알아? 수진이는 울었다. 빌었다. 미안해. 준호가 유혹했어. 도박할 때. 거짓말. 메시지 봤다. 수진이가 먼저였다. 나는 수진이를 이용했다. 민규한테 빚 갚아. 준호 구해줘. 수진이는 돈을 빌렸다. 자신의 재산, 부모님 돈까지. 이제 셋 다 함정에 빠졌다. 준호, 수진이, 민규.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불법 도박장 정보. 민규의 사체 증거. 준호와 수진이의 공동 도박. 경찰이 움직였다. 민규 체포. 준호도. 수진이는 조사받았다. 준호가 전화했다. 감옥에서. 지영아,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대답했다. 2시간 만에 무너진 내 인생 기억해?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규의 배후가 있었다. 더 큰 조직. 민규가 구속된 후 그의 상사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김 사장. 강남 클럽 운영자. 불법 도박의 큰손. 준호가 처음 빠진 곳. 김 사장은 나를 찾아왔다. 부인, 우리 준호 씨 때문에 곤란하네. 화해하자. 위협이었다. 나는 녹음했다. 얼마면 돼요? 김 사장은 웃었다. 똑똑하시네. 5억. 나는 동의했다. 만날 장소를 정했다. 그곳에 경찰이 기다렸다. 나는 이미 협조자였다. 김 사장의 모든 대화를 녹취. 조직도 증거. 체포 현장. 김 사장은 소리쳤다. 인연이. 배신자. 나는 웃었다. 배신. 내가 먼저였다. 준호는 재판받았다. 도박 중독, 사기 혐의. 수진이는 낙태했다. 아이를. 스트레스로. 나는 아이와 새 삶을 시작했다. 새 아파트, 새 직장. 그런데 준호가 출소했다. 2년 후에 지영아, 미안해. 정말 바뀌었어. 나는 만났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 준호는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새 계획. 준호를 완전히 파괴할. 그를 다시 도박판으로 유인했다. 회복된 척
이번엔 조심히 하자. 준호는 다시 빠졌다. 이번엔 내 돈이 아니었다. 그의 새 직장 돈. 나는 또 신고했다. 준호는 다시 감옥. 이번엔 영원히. 준호가 두 번째 감옥에 간 후 나는 진짜 자유를 얻었다. 아이는 잘 자랐다. 대학 입학. 나는 승진해서 지점장. 수진이는 이사 갔다. 연락 끊음. 그녀의 삶도 망가졌다. 부모님과의 단절, 직장 잃음. 민규와 김 사장은 장기징역. 나는 모든 걸 되찾았다. 재산. 아니, 존엄. 그런데 어느 날 익명의 편지. 너도 배신자야. 조심해. 누구? 준호의 잔당. 아니면. 나는 웃었다. 이제 무섭지 않았다. 새 남자가 나타났다. 동료 소개. 착하고 안정된 사람. 준호가 가석방 소식. 지영아, 용서해줘. 나는 만났다. 마지막으로.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준호는 울었다. 나는 돌아섰다. 그날 밤 준호가 사라졌다. 자살. 아니, 사고. 나는 알았다. 내 마지막 선물. 아니, 우연이었다. 정말. 시간이 흘렀다. 5년 후 나는 재혼했다. 행복하다. 아이도 새 아빠를 좋아한다. 준호의 죽음은 사고로 결론. 도박비 때문에 술 마시고 운전. 수진이는 정신과 치료 중 평생 후회. 나는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한다. 2시간 만에 드러난 진실. 그 결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강해졌다.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이긴 여자로. 이게 내 이야기. 공평한 대가. 전체 이야기 완성. 긴장감과 심리 묘사 중심으로 구성했다.